무시를 당한 적도 있긴 있었어요. 문전박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정말 아무도 무시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처음이다. 유튜브 이게 제가 대상으로 나오는 뭐 액션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알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제 샌다이까지 저희 구독자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분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 한국에서 일을 쭉 해오시다가 좀 여러 가지 좀 사연이 있었는데, 이제 샌다이에 이번 올해 5월에 이제 놀러 와가지고 좀 이것저것 보게 되면서 굉장히 좀 살고 싶다라는 그런 좀 마음을 가지게 되셔가지고, 또 다시 한번 샌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랑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은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뭐 나중에 편집도 다 할 거라 가지고 그냥 편하게 인터뷰라는 거 생각 안 하시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혹시 좀 민감한 그런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대답하기 곤란한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면. 중간에 제가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5월에도 한번 왔었잖아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다른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식의 다른 점을 생각하시는지. 본인이 이제 느끼는, 아니 샌다이에 대해서 느끼는 점이라거나. 사실 처음에는 샌다이라는 도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대부분 다 뭐 도쿄나 오사카 같은 엄청 큰 일본의 대도시나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제일 가까운 게 후쿠오카다 보니까 그쪽만 알고 있었는데, 네. 사실 그 지인분이 아니면은 그 샌다이라는 도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지인이랑 어떻게 보면 되게 기적적으로 연락이 되게 되면서 이 도시를 사실 성인 되고 나서 네. 처음 해외여행을 샌다이로 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아니 일본 중에서도 샌다이가 처음 해외여행으로 온 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때 중국 간 거 말고는 성인 되고는 아예 해외여행 자체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럼 막 비행기 탈 때 되게 막 떨리고 막 그런 건 없었나요? 그래서 잠을 출국할 때 전날에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도 너무 기분 좋고 설레고 기분 설레고 약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여자에 대한 환상을 되게 잔뜩 유튜브에서 씌워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기대감 그런 게 약간 복합적으로 어우러져가지고 네.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왔는데 되게 제 예상대로 너무 좋은 곳이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3달 만에 한 번 더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있을 건 다 있는데 되게 조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상업 시설이 다 있으면서 이게 주거 환경이랑 이제 그다음에 도로도 너무 이게 깨끗하고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있을 거 다 있는데 동시에 매우 여유롭고 한적함을 보유하고 있는 그 조화가 정말 잘 맞는 도시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한국에 사는 것도 그런 비슷한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 느낌이 약간 상위 호환인 도시 버전이 샌다이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국에 어디? 부산 옆에 창원이라는 도시인데 계획 도시거든요. 네. 계획 도시다 보니까 이제 사업지구, 주거지구, 이제 유흥지구 이렇게 다 분리가 잘 돼 있어요. 도로도 다 일자로 되게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막 부산처럼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 저희가 이게 앉아 있는 이 공원만으로도, 그렇죠. 저는 이 공원만으로도 그냥 샌다이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풍부한데 지금. 이곳이 참 이게 머리 복잡할 때 마음 편해지는 생각 정리를 하면서 되게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도 뭔가 혼자 와가지고 책 읽으면서도 되게 그렇죠. 그 강아지 있으신 분들은 강아지 산책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많이 데려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거는 나이가 조금 제가 지금보다 많이 어렸으면은 네. 그런 도쿄나 오사카 같은 아. 초대형 도시에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놀기 좋은. 놀기 좋고 그다음에 여자 만나기도 좋고 그렇죠. 그런 약간 도파민을 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선호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면은 그 메일로 보내셨을 때 약간 뭔가 그 오아시스를 느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거를 느낀 게 결정적으로 어떤 순간이었나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 도시에 있는 이런 여유롭고 한적한 분위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가 한국식 연애에 좀 많이 지쳤었는데, 네. 물론 제가 여기 와서 아직 그 센다이 여성분을 사귀지는 않았지만, 네. 5월달에 왔을 때도 이제 그 센다이 여성분이랑 이제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그리고 어제도 한국식 조정에서 느낀 게, 네. 참 대화할 때 계산적이지 않고 사람 마음을 되게 편하게 해준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심지어 저는 아직 일본어를 잘하지 못해서 네. 상당수를 번역기에 의존했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번역 어플로 이제 타이핑 쳐서 저한테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약간 좀 노력을 해주시는 모습에 네. 되게 좀 제가 좀 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식 연애는 지금 좀 자극적인 도파민을 추구하는 연애가 되게 많거든요. 있죠. 예. 근데 그거는 나이가 좀 어리거나 결혼 생각이 없으면은 나름대로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알파님도 뭐 결혼하셨겠지만 네. 결혼 생활은 평생 도파민만 쫓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님이 지금 뭐 결혼 생활하면서 되게 만족하시는 이유가 엄청 그 결혼 생활에서 오는 안정감이 크잖아요. 그쵸. 마음이 편안하고. 네. 비록 내 수입이나 내 사항과 상관없이 그냥 집에 들어가면은 편하게 이제 와이프랑 친구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이제 꾸리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부러웠었는데 솔직히 거기에 저는 도파민이라는 감정은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되게 안정감이라는 감정이 제일 크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거를 약간 그걸 충족하는 게 약간 일본 여자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십니다. 그럼 일단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 5월달에 오셨을 때 네. 그 형님분이 지인분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본인이 혼자 와가지고 혼자였어도 똑같은 느낌이었을까요? 솔직히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그 지인분 없이 오로지 혼자 제 부족한 일본어 실력으로 이제 이렇게 센다이를 처음 왔었으면은 네. 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의 절반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런 장소나 이런 여유로운 이런 환경의 그런 거에 관해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네. 결정적으로 이제 일본이 마음에 들고 센다이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여기를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미 여기 먼저 와서 거주하고 계신 그 형님이 이제 통역을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5월달에 와가지고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사실 돌아가기 전날 마지막에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합석 대화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맥주를 한 잔 일본 여성분이 계셨는데 네. 센다이에서 일하시는 치기공사로 일하시는 여성분이 치기공사 이빨 임플란트 만드는 거 예. 치과기공사 네. 그분이랑 2대2로 이렇게 합석이 돼서 맥주를 한 잔하고 이제 이렇게 헤어졌는데 네.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약간 좀 감정이 좀 올라오는데
제가 한국에서 한 번도 이런 감정을 좀 느낀 적이 없긴 했거든요. 약간 네. 좀 그때 잠깐 한 3, 4시간 보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때 약간 좀 되게 뭔가 그 짧은 순간에 약간 되게 좀 상사편 비슷한 이게 감정을 좀 느꼈어가지고 네. 이게 좀 유튜브에서 얘기해도 모르겠는데 되게 좀 부끄러운데 그 센다이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부터 네. 이륙하고 한 20분 정도 될 때까지 네. 계속 눈물이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그 눈물의 의미는 아무래도 제가 여기에서 살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리고 이 센다이 도시 특성상 한국에서 자주 올 수 없는 또 일본 로컬 도시라는 한계 때문에 좀 좋아하는 이제 감정이 생긴 친구랑 이제 얘기를 나누고 네. 인스타까지 교환을 했는데 강제로 다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 슬픔, 그리고 그리움, 그다음에 체념, 그런 약간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네. 그때 얼마나 많이 좀 눈물이 나요. 옆에 있는 제 자리 옆에 있는 옆자리에 있는 그 승객분께서 네. 무슨 일이냐 물어볼 정도였어요. 와. 네.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워서 좀 네. 이게 말을 안 하게 했는데 그 정도로 좀 강렬한 좀 기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3달 만에 다시 이곳을 찾아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그때 네. 이제 그때 경험을 통해서 센다이에 살고 있는 이제 일본 여성분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 많구나라고 정말 좀 긍정적인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되게 좋으신 분을 만나신 것 같네요. 사람이 한국 여자분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 일본 여자분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네. 알파님께서도 이제 한국 여성분이랑 연애를 해봤을 거고 이제 일본 여성분이랑 연애를 하고 지금 뭐 결혼도 하셨고 저도 그동안 쭉 한국식 연애를 해왔던 입장으로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확률과 통계의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좀 차원이 다른 좀 오아시스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할 것들을 경험을 하는 경우가 꽤 있죠. 네. 그리고 또 컸던 게 나이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들 좀 논란이 나는 분위기인데 거기에 크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였어요. 약간 꼭 사귀지 않더라도 약간 영어로 얘기하면 위아더 프렌드 느낌? 되게 좀 같은 동양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무래도 나이 차를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되게 그쵸, 많잖아요. 이게 그룹이. 근데 일본은 약간 좀 이건 약간 서양식 마인드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나이에 상관없이 되게 대화만 잘 통하면 맞아요. 그날 하루 종일 누구든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구든 이제 연인이 될 수 있고 이 감정이 너무 직접 경험해 보니까 너무 크게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부산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부산에서 떼어나가지고 네. 예, 아버지 회사 일 때문에 유치원 때 이제 창원으로 넘어가서 유치원 때는 뭐? 아버지가 이제 회사 일이 이제 그 창원에 있는 직장으로 이제 옮기게 되면서 네. 이렇게 저도 아버지 따라 창원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지금 한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아까 다시 한번 질문. 그 부산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 일을 페인트 공장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네,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페인트 일을? 그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이제 제품을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쓰이는 네. 이제 제품이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은색깔로 돼 있어요. 아. 그걸 이제 제가 페인트 칠을 이게 한 다음에 갈색깔로 페인트 칠을 한 다음에 이제 완료되면은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을 하는 네. 이제 그 일을 지금 12년째 하고 있거든요. 12년이나 네, 하셨어요? 12년 이것만 했습니다. 와, 외길 인생. 네네네. 센다이에 페인트 공장이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요, 페인트 공장은? 네, 아무래도 뭐 전공을 살리면 좋긴 한데. 그럼 이제 일본에서
이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 와서 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한국을 벗어나고 싶은 건지. 사실 지금 한 80% 정도는 네. 일본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오늘 이제 알파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네. 알파님이랑 이렇게 이 공원에서 네. 이제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김밥이랑 이제 이렇게 새우깡에 과자 들고 이렇게 되게 담소를 나누면서 되게 즐겁게 일상을 보내고 싶은데 왜 아직 100%가 아니냐면은 네.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일본과 일본 여성분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했지만 네. 이제 진짜 진지하게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현실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받는 급여가 좀 많이 작고 한국에 비해서 네. 그다음에 세금을 세금 많이 내고. 30% 가까이 내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 문제도 있고 네. 일단 고정적으로 월세가 또 나가다 보니까 물론 이 걱정도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맞벌이를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된 문제라 생각하는데 네. 초창기 이제 일본에 왔었을 때 일본에 오게 될 때 1년 차에서 2년 차는 좀 많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좀 미지의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제 어떻게 보면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여행도 아니고 네. 아예 정착해서 이제 살아보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하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 아니죠. 네, 정말 큰 결심해야 되고 이제 네. 부모님한테도 이제 다 부모님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도 지금은 그냥 순전히 혼자 살기에는 남자가 혼자 살기에는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도 이제 이제 깨놓고 말하면 이제 최저시급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편의점 알바만 해도 월급 한 200만 원 정도로 네. 1인분은 충분히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혼자 나이 들고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꼭 알파님처럼 정말 마음에 맞는 여성분을 만나서 가정을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인간은 인간은 노화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나이가 들면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친척들도 다 돌아가시게 될 건데 아무리 이제 뭐 친구라도 남이긴 하잖아요. 피가 안 섞이는 어쨌든 피가 섞이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면 내가 혼자 남게 될 건데 그때 내가 찾아오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내가 좀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좀 버틸 수 있을까라고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이제 여자분을 찾자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네, 그 회사 얘기인데요. 페인트 공장을 하셨을 때 네. 이제 회사가 좀 안 좋게 됐다고 들었는데 이 회사가 그대로였어도 이 결정을 하게 되셨을까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 포장 없이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깨놓고 말하면은 계속 회사가 연장됐으면은 네. 이 일본행을 결정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아다리가 정말 잘 맞은 거예요. 올해 초에 한국인 여자친구분이랑 헤어지고 네. 이제 그 타이밍에 아버지께서 이제 내년에는 회사를 유지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비슷한 시기에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저도 이제 비로소 이제 작년까지는 전혀 일본에 와서 살아야겠다, 일본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네. 올해 초에 이제 그게 공교롭게 또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미친 듯이 일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샌다이에 살고 있는 지인도 알게 되셨고 네. 이렇게 정보들을 계속 수집하면서 나가다가 결국에는 알고리즘이 뜨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아시겠지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하실 때 네. 제가 그 댓글을 달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되게 좀 스레드에서 되게 좀 그 공격하는 댓글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 라이브에서 댓글 달았을 때 네. 별로 그 신경을 안 쓰실 줄 알았거든요. 그냥 네.
아 그러시구나 하고 넘어가실 줄 알았는데 되게 뭔가 좀 진지하게 좀 잘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좀 감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매일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저는 정말 이 라이브 때도 그렇지만 이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일단 제 채널 자체가 이 일본행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이 채널과 이 영상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저는 네, 이 오픈된 그런 마인드로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 계란후라이님처럼 이렇게 막 코멘트 마음껏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실 그리고 또 약간 이런 것도 있었어요. 메일이나 네. 댓글로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은 네, 직접 이렇게 구독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알파님 입장에서 그렇고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로 뭔가 더 크게 와닿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컸습니다. 확실히 저도 이렇게 막 터놓고 얘기를 해보고는 싶었는데 이게 댓글만으로 이제 오고 가기에는 제약된 부분이 네. 많다 보니까 그 네. 부분이 항상 아쉬웠는데 네. 뭐 제가 찾아가기는 좀 힘들고 이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좋긴 하네요 정말. 네. 약간 텍스트만으로는 조금 그 전달이 안 되는 약간 미묘한 그런 이제 그렇죠. 대화 감정까지 다 전달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행으로 일본을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네. 한 10번 정도 여행 오면서 뭐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다니면서 무시를 당한 적도 있긴 있었어요. 문전박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나도 쉽게 막 반말로 얘기를 듣거나 태도를 딱 보면은 보이잖아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존중해주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몇 번 느끼긴 했었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 안에서 이 지금 확실히 일본에서 적응을 하면서 살아보고 나니까 이 말이라는 게 회화 실력이라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많이 느껴가지고 네. 지금은 정말 아무도 무시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일본어를 그냥 유창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일을 잘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 말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일본어를 잘 못하는데 일을 잘해도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일로서는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아무래도 상대의 어떤 회사 입장에서 고객을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의 어떤 뭐 저렴한 가격이나 뭐 실력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게 보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또 이제 신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신뢰라는 거는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에서부터 이제 형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생활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이 회화를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일본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스레드 그래서 그 알파님 스레드 글을 봤는데 네. 그 회화에서 참 중요한 게 확실히 억양이랑 그 발음을 꼭 그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신경 안 쓰면은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그게 티를 안 내도 다 알고 있다고. 이게 딱 봐도 외국인이다 이거. 네. 유튜브나 어디 무슨 강의 영상 같은 거에서 억양이나 뉘앙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냥 뭐 말만 할 수 있으면 됐지 그냥 그 정도로 가르치곤 하는데 뭐 그게 뭐 틀리다기보다는 제가 직접 살아본 입장에서 결국에는 이 티 안 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굉장해요. 네. 이게 내가 일을 잘 못하더라도 말을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면은 남들이랑 똑같이
100이라는 일을 했으면은 네. 뭐 내가 조금 더 못해도 말만 잘하면은 이 사람은 외국인인데 일본어를 이렇게까지 잘하네. 이제 그게 그냥 플러스가 되는데 내가 이제 일본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일을 남들이랑 똑같이 100 혹은 120을 하더라도 낮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네.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 이제 7월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때까지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때까지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사실 뭐 이거는 나중에 알파님한테도 이제 뭐 여쭤봐야 되겠지만 네. 제 현재 계획으로서는 일단 올해 12월 달에 네. JLPT 시험이 있더라고요. 이제 매년 1년에 두 번치잖아요. 7월, 네. 12월. 일단은 올해 12월 달에 JLPT 상급을 N3를 따는 N3, 걸 네. 따는 걸로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할 생각이고요. 네. 이제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그다음에 아까 뭐 알파님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회화 실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고 이건 이제 내년에 올 때까지 네. 회화 실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걸로 목표를 하고 내년 2월 달에 이제 어학원 모집을 시작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원서를 넣어서 이제 합격을 하면 이제 7월 달에 어학원을 입학을 해서 첫 유학 비자로 센다이 생활을 먼저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학비나 생활비 같은 거를 대충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네, 그 어학원 학비는 한 800만 원, 800만 원. 800에서 900만 원 정도 알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월세 자취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도 조금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AI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네. 확실히 도쿄, 오사카에 비해서 센다이 같은 이런 로컬 지방 도시는 월세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4, 50만 원이면 해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걸 이제 한 달에 그 정도 이제 나가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학원에 다니게 된다면은 바로 알바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어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일주일에 28시간씩 알바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28시간. 네, 주에 28.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렇게 운 좋게 여자친구 생기면 이제 바로 배우자 비자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고 그런 식으로 스텝으로 그다음 그런 식 스텝으로 나가는 거를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좀 특정 기능이나 기술 비자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공장 경력이 있으면은 그쪽으로도 좀. 네. 근데 약간 좀 걱정되는 게 뭐였냐면은 네.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알파님이 말씀하셨지만 특정 기능 비자를 이제 특정 기능 비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외국인이 되게 불리하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위 내가 가는 회사가 블랙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약간 그 외노자 입장에서는 을리기 때문에 되게 처우 환경이 되게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플러스 제 나이가 특정 기능 시험을 쳐서 이제 그 회사 원서 넣기에는 좀 합격해서 입사할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저는 또 생각하거든요. 주변에서도 그런 실제 사례가 네.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물론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네. 여기 내년에 센다이로 어학원 오게 된다면 오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이제 결혼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같습니다. 알파님도 항상 강조하셨잖아요. 배우자 네, 비자가 배우자 비자죠. 제일 빠른 치트키라고. 한국에서 어플을 통해 가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배우자 비자로 이어지는 그 루트와 그리고 여기 실제로 일본에 와가지고 찾는 루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네. 이제 한국에서 찾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그 루트라고 해야
될까?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실제로 여기 살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더 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단점이죠. 특히나 이제 나이가 좀 그렇죠.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 그 크게 작용이 될 텐데, 반대로 이제 여기 일본에 와가지고 살면서 특히 이제 이런 취업 비자 같은 경우가 아니라 이런 단기성 비자들, 유학 비자나 특정 기능 비자나 그건 이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 해결을 하지 못하면은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일종의 압박감 같은 게 있죠. 그쵸. 이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긴 한데, 네. 이제 1년을 유학 비자로 와가지고 살아보다가 이제 아니다 싶을 때, 싶었을 때 돌아갈 자리가 있나요? 사실 근데 네. 이것도 그 정말 많은 자문을 구해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국은 솔직히 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일하는 회사 같은 페인트 칠 일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현장 일이고 좀 몸이 좀 많이 꼬대고,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운 일자리입니다. 네. 이런 곳은 나중에 유학 비자로 이제 1년 9개월짜리로 오게 되는 건데, 7월 달에 오게 되는 건데, 네.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생각한 대로 안 풀려서 돌아가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중소기업은 네. 수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제가 그동안 겪어보지 않은 완전히 다른 삶을 도전해보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성공하면은 완전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잖아요. 터닝 포인트죠. 예. 물론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인간이라는 게. 근데 성공한다면 정말 앞에 인생을 80년으로 봤을 때 네. 앞에 절반을 이제 한국에서 살았다면 나머지 절반은 아예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이제 살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일종의 좀 희망이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참 돌아갔을 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뭐랄까 보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은 되게 왔을 때 불안하기만 할 텐데. 대신 근데 불안한 것도 있죠. 만약에 네.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면은 일은 해서 이제 먹고 살 수는 있을 건데 저 네. 혼자 네. 아무래도 그때 되면 이제 한국에서는 나이가 더 먹었기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 결혼하기는 지금도 어렵지만 나중에는 정말 약간 눈이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확률이 되지 않나. 사실 그래서 제가 말은 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이제 와가지고 알파님처럼 잘 정착해서 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한국은 월급을 평범하게 알파님도 아시겠지만 네. 세상을 이루어가는 절대 다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네. 그 평범한 사람들도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의 한국은 그게 좀 많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고 허들이 높고, 일단은 드라마나 SNS 영향 때문에 다들 이제 그 절대 다수가 상위 20% 안을 이제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평범한 사람들도 소박하게 200만 원, 300만 원 벌면서 둘이서 알콩달콩하게 이제 소소하고 이제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인터뷰 되게 잘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혹시 뭐라고 하시나요? 사실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도 이제 회사를 이제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회사를 내려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제가
저희 집안은 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긴 하거든요. 아 외동이시구나. 아 외동은 아닌데 저 아. 전부 다 그 친척 포함해서 네. 남자가 저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전부 다 이제 딸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제 아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미래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미 예, 이게 센다이 오기 전부터 네. 아버지한테 직간접적으로 계속 이제 빌드업을 해놨습니다. 네. 빌드업 중요하죠. 네, 빌드업을 안 하면 갑자기 나 그쵸. 이제 일본 가서 살래 이러면은 네. 저는 이제 미쳤다는 소리 아들이 들어요. 사실 그 약간 농담인데 오늘 그 이번에도 여행 오기 전에 여행 오기 전에 그 아버지한테 아들 내년에 이민 가는데 미리 답사 한번 다녀오겠다. 네, 그래서 뭐 아버지가 설레발 치지 말라고 잔소리하긴 하셨는데 근데 지금 부모님도 은연중에는 지금 알고 계세요. 어. 네,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오늘 제일 듣고 싶었던 얘기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 근데 네. 명확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먼저 이렇게 지방 로컬 도시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이제 3년 넘게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 오게 되면 이제 약간 이제 센다이의 약간 결혼 선배님이신 약간 알파님의 이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건데 거의 왔었을 때 이제 내가 여자친구를 잘 만나고 이제 배우자 비자를 잘 받아서 네. 이제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취업을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취업을 하더라도 초봉이 너무 낮진 않을까? 그러면은 그 낮은 초봉으로 세금이랑 기본적으로 뺄 거 다 빼고 남는 돈으로 초기 정착 1, 2년차 때 내가 무사히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생활 수준은 너무 궁핍하게 살진 않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자잘한 생각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나라를 바꿔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도. 네. 네. 그래서 뭔가 이게 다 좀 일사천리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되게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가다가 이게 한번 감정적으로 뭔가 무너지는 일이나 사건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한국에 살고 사는 입장 사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좀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더 데미지가 크게 올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최소화를 하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뭔가 좀 그 답변이 먼저 걸어온 입장으로서 좀 약간 좀 어느 정도 제 이런 불안한 이제 좀 고민들을 어느 정도 약간 솔루션이 네. 이제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알파님을 뵙게 됐습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에 왔을 때는 마냥 불안하긴 했죠. 불안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무작정 불안하진 않았고 그 불안이 왔을 때 찾아온 게 아니라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왔어요. 네. 네. 처음에는 그냥 당연히 그냥 배우자 비자 나오면은 받고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이 배우자 비자도 사실 조금 애매하긴 했네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를 제가 모르니까 그때도 솔직히 조금 불안하긴 했죠. 이게 여행 비자로 온 상태에서 여행 비자가 이제 3개월 동안 체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3개월이 지나면 귀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행 비자로 와가지고 이 3개월 안에 그 배우자 비자 신청부터 해가지고 발급받는 걸 다 처리를 해야지 그대로 이제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3개월 안에 허가까지 떨어져야 돼요. 그쵸, 허가가 떨어져야 되니까. 그 전에 이미 이 혼인 신고는 한국에서 한국, 일본, 양국에서 이제 다 절차를 마친 상태였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했는데 배우자 비자는 길면은 막 1년까지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아예 그냥 빠르면 2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안 되면 일단 한국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뭔가 좀 한풀 꺾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걱정한 것과는 정반대로 이제 둘이서 다 연애를 평범하게 하면서 막 어디 다니면서 같이 사진 찍은 거와 그리고 이 카톡 대화들 그런 기록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 배우자 비자 신청할 때 그게 그냥 저희는 평범하게 연애를 시작해서 무슨 뭐 위장 결혼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자료를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제출을 하니까 의외로 비자 발급이 엄청 빨리 나와서 한 달 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별거 없네 걱정을 했는데 받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것도 걱정의 연속이기는 하죠. 왔을 때는 비자 발급 때문에 걱정하고 비자 발급 받고 나서는 또 일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가 걱정이고 걱정을 하면은 솔직히 끝이 없는 거고요. 한도 끝도 없고. 한도 끝도 없고.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냥 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본인이 이제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걱정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사실 큰 걱정은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자 발급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발급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3개월 안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냥 작은 걱정일 뿐이었고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일을 구하는 쪽이었는데 제가 비자 발급이 받고 나서부터 이제 취업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해가지고 한 3개월이 아니지. 처음에 회사를 3군데 정도 이제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뭐 대단한 회사를 다닌 건 아니지만은 그냥 면접을 볼 때마다 다 그냥 한 방에 붙어가지고 면접은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저는. 약간 근자감이 있으셨네. 근자감이군요. 저는 몰랐으니까 대단한 회사를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경쟁자도 그렇게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 면접 통과하면서 살아왔는데 일본에서 그거를 떨어져 본 적도 없는 면접을 3번이나 연속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뭐 저보다 당연히 많이 떨어지신 분들 많겠죠. 뭐 10번이건 100번이건.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멘탈이 나갔는데 그게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그렇게 되니까 데미지가 더 큰 거죠. 그렇죠. 와, 나 이거 어떻게 해먹고 살아가야 되냐. 나 결혼했는데 제 미래가 될 수 있을 그쵸. 텐데. 네. 그래서 너무 이게 좀 멘탈이 나가서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제가 알아본 회사가 한국에서 원래 하던 일이 전기 공사 일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그 일을 이어가고 싶어서 이것저것 면접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고 나서 그래서 그래, 일단 알바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미야게라는 건축 자재 일을 들어 나르는 이제 짐 드는 일이었어요. 현장에다가. 근데 그거를 그 알바도 저는 어차피 나중에 현장 일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알바도 현장 계열을 좀 시작을 해보자. 현장 계열로 경험을 좀 쌓고 나서 이제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알바를 시작을 한 건데 알바를 하다가 거기서도 이제 그 계약 사원이라고 하죠. 계약 직원으로 이제 좀 돼가지고 3개월 정도 알바 하다가 거기서 계약 직원이 돼서 1년 좀 넘게 다니고 나서 이제 정직원 되지 않겠냐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사장님한테.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왼쪽 손목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무거운 거를 들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거운 일을 드는 일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난 처음에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되긴 되네. 할 수는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좀 자신감이 붙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게 아무리 그래도 좀 무리가 좀 오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아무리 봐도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이제 좀 생각이 들어서 정직원 얘기를 들었을 때 고민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죠. 네. 고민을 하고 여기서
지금이 내려가야 될 때인 것 같다, 나가야 될 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정직원 되고 나면 또 막 자격증도 이것저것 회사에서 따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 복지를. 네. 그렇죠. 이렇게 이것저것 막 받고 나면은 또 관두기도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예. 아 지금 때인 것 같다 싶어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붙잡으신 거네요. 네. 근데 좀 확고해가지고 저도 네. 원래는 좀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회사 면접도 보고 그렇게 연계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당장에 이제 뭐 정직원이 코앞이었어가지고 그냥 일단 회사를 관두고 나서 생각을 하자. 그래서 관둔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달 말까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면접을 봤는데 다음날 바로 붙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저는 뭐 일본에 오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일본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라는 그런 거를 이제 다들 하나씩 염두에 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혹시 그 일을 못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알바를 하면서 일본에서 알바라고 시작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느꼈던 것들 그것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연장선상은 아니지만은 도움이 안 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1년 반 동안 일을 하면서 일본어 이제 회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거기서 좀 저도 뭐 직급이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현장에서 리더 역할도 좀 시작하게 되면서 사람도 막 다르고 이제 그게 팀워크 부분에서도 좀 적응을 하고 나니까 이게 좀 보이는 거죠. 일본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그런 게 보이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일과 전혀 다른 직종의 일이어도 이게 그거를 경험해보았냐 안 해봤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뭐라도 일단 일본에 오시면은 뭐라도 일단 시작해보시면서 또 거기서 새로운 또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그 문턱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간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의 불안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너무 하실 필요는 없다. 이 언어가 제일 중요하고 한데 제가 최근에 이제 올린 쇼츠 영상 중에 리액션 영상 혹시 보셨나요? 네. 이 리액션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대화를 하다가도 일본 사람들끼리도 저하고 막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누가하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너무 안 통하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나는 한국인인데 내가 말 안 통해도 더 안 통할 텐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되냐 안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단순히 머리에 든 게 많고 지식적으로 뭐 문법이나 뭐 단어를 많이 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대화가 통하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액션이 잘 되고 호응 잘해주고 그것만 돼도 적응하는 데는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드릴까요? 네. 그 최근에 올린 쇼츠 영상 중에 약간 좀 반어법 형식으로 네. 올리신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영상 올리신 약간 목적이 좀 궁금하거든요. 목적이요? 약간 만나면 약간 여쭤보고 싶었긴 한데 그래요? 되게 뭔가 해맑게 웃으시면서 네. 되게 뭐 일본 살기에 되게 빡빡하고 좀 약간 안 좋은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약간 그 반어법 영상을 올리신 목적이 이유요? 네, 이유. 그냥 순성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일본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너무 좋아요 그건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네. 저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근데 그건 또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면 제 본의가 아니니까 마지막에 이제 실실 웃으면서 이제 나는 행복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제 와이프가 또 그거 보고 나서 자기
일본 안 좋아하냐고 막 걱정하면서 막 붙더라고요. 이건 약간 그 기대했던 리액션이 아닌데 너무 그 고지고대로 그 미나상에 받아들인 거 아,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다면. 사실 제 경우도 지금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 가지 좀 경우의 수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일본인 이런 센다이라는 도시를 알게 되고 이제 여기에서 좀 여기 이 도시에서 이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계획을 이제 점점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놓인 이 상황이랑 이 테크트리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살고 계시면서 이제 일본 여성분을 만나든 아니면 저처럼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이렇게 아예 넘어와서 이렇게 다음 계획을 세우든 되게 사람마다 생각하고 있는 이제 방향은 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그 보고 계신 이제 알파는 이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대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력이랑 의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나중에 다 같이 구독자분들끼리 만나서 노무유다이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이제 인터뷰 끝났으니까 이제 알파님이랑 맥주 한잔 하러 가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혹시 인터뷰 좀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본인의 사연이나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좀 신청해 주시면은 이런 자리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의 일상의 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저 잘했나요? 너무 완벽했는데요.